띠링 마이너스. 김수진 52세의 휴대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시댁 가족방. 시어머니 며느리들아 좋은 소식 있어. 큰며느리 언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 오늘 퇴직금 나왔다. 5천만 원. 작은 며느리 둘째 와 축하드려요, 어머님. 시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며느리들이랑 해외여행 가려고. 큰며느리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작은 며느리 저도 가고 싶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시어머니 다낭으로. 5박 6일. 비행기표랑 호텔 다 예약했어.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화면을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시어머니가 먼저 여행을 제안하다니. 하지만 다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큰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같이 가고 시어머니 수진이는 미안한데 이번엔 집 좀 봐줘야겠다. 시어머니 우리 없는 동안 대청소 한번 해주고 시어머니 설날도 다가오니까 미리미리 해두면 좋잖아. 수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2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큰일 있을 때마다 혼자서 시댁 청소를 해온 세월. 형수들은 늘 애봐야 한다, 일이 바쁘다, 몸이 안 좋다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 받았다고 여행 가면서 본인만 또 청소하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20년간 참아온 한 여자의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시작은 수진의 남편 박민호가 들고 온 한 장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2004년 1월 22일. 결혼한 지 6개월 된 수진은 설날을 맞아 시댁에 갔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예쁘기도 하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애들 봐야 하니까 수진이가 해. 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애 둘씩 있잖아. 넌 아직 신혼이니까 괜찮지? 큰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서 설거지 100여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방 4개, 화장실 2개를 청소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시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우리 막내 며느리가 제일 일 잘해. 수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만 청소하는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첫 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내년엔 형수님들도 하시겠지. 하지만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2014년 9월 8일. 수지는 이제 추석만 되면 자동으로 청소 모드가 되었습니다. 수진아, 올해도 부탁해. 시어머니의 말. 언니들은요? 큰애는 허리 아프대. 둘째는 애가 아파서 병원 간다잖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그날도 수지는 혼자서 시댁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수진아, 제사상 정리 좀. 네. 밤 11시. 수지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알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손님 많으니까 청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큰언니나 둘째 언니도 좀. 애들아, 너희는 손님 접대나 해. 수진이가 청소할게.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수지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쉬는 시간 없이 18시간을 일했습니다. 형수들은
손님들과 수다 떨고 사진 찍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가정부야? 2024년 11월 20일 시어머니의 퇴직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 메시지.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다낭 여행. 수진이는 집 청소.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수지는 남편 민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왜? 이혼할까?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수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카톡 내용을 본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20년 동안 일했어. 그리고 이제 퇴직금 받았다고 형수들만 여행 가고 나는 청소.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20년이야, 20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 집 며느리야, 가정부야. 민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건 잘못됐어. 뭐? 내가 해결할게. 제대로.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회계사였거든요. 그리고 그는 20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수진이 시댁에서 일한 모든 내역을 민호는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씨 시댁 근무 내역서. 기간 2004년 1월 2024년 11월 20년 1. 명절 청소 설날 추석 제사 마이너스 횟수 연사회 X 20년 80회 마이너스 1회당 소요시간 평균 12시간 마이너스 총시간 960시간 2. 시댁 대청소 봄, 가을 마이너스 횟수 연 2회 X 20년 40회 마이너스 1회당 소요시간 평균 8시간 마이너스 총시간 320시간 3. 경조사 청소 및 준비 마이너스 횟수 20년간 총 35회 마이너스 1회당 소요시간 평균 15시간 마이너스 총시간 525시간 총 근무시간 1805시간 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급 계산. 가사도우미 평균 시급 15,000원 2024년 기준. 과거 시급은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평균 12,000원 적용. 총 금액 1,805시간 X 12,000원 2,166만원. 약 2,166만원. 민호는 여기에 추가 항목을 넣었습니다. 추가 비용. 1. 교통비. 마이너스 왕복 교통비 평균 2만원. 마이너스 총 방문 횟수 155회. 마이너스 총액 310만원. 2.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 마이너스 불공정한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 마이너스 산정 금액 500만원 보수적 추정. 3. 기회비용. 마이너스 청소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기회 상실. 마이너스 산정 금액 300만원. 총 합계 3,276만원. 약 3,276만원. 민호는 엑셀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까지 만들었습니다. 연도별 근무시간 그래프.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막내 며느리 청소시간 비교. 그래프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20년간. 마이너스 큰 며느리 청소시간 12시간. 마이너스 작은 며느리 청소시간 8시간. 마이너스 막내 며느리 수진 청소시간 1,805시간.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내볼까? 민호는 파일을 시댁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시댁 가족방. 민호 파일 박수진 씨 댁근무 내역서. XLSX. 민호 어머님, 형님들 이거 한번 보시죠. 시어머니 이게 뭐니? 민호 지난 20년간 우리 와이프가 시댁에서 일한 내역입니다. 큰형 야, 박민호. 갑자기 왜 이래? 민호 갑자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민호 파일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진이는 20년간 총 1,805시간을 시댁 청소에 썼습니다. 민호 금액으로 환산하면 3,276만원입니다. 둘째 형 뭐? 돈으로 따지냐? 민호 네, 따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퇴직금으로 여행 가시면서 큰 형수님, 둘째 형수님만 데려가시고 우리 와이프는 청소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그게 민호 2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큰일 있을 때마다 혼자 청소한 사람이 우리 와이프입니다. 민호 형수님들은 애봐야 한다, 몸 안 좋다 하시면서 한 번도 안 하셨죠. 큰며느리 우리도 바빴어. 민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수진이가 다 했죠. 민호 그런데 이제 여행은 형수님들만 가시고 수진이는 또 청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제안이 있습니다. 민호 일 여행은 수진이만 다녀오세요. 형수님들은 이번 설날 대청소해 주시고 민호 2 아니면 지난 20년간의 청소비 3,276만 원 정산해 주세요. 민호 3 아니면 앞으로 청소는 삼형제 며느리가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민호 2 중 하나 선택해 주세요. 큰형 야, 너 지금 돈 달라는 거야? 민호 아니요.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민호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여행 가시면서 20년 동안 3천만 원어치 일 시킨 사람은 빼시면 안 되죠. 둘째 형 가족끼리 이럴 거야? 민호 가족이라면 더욱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 형님들 와이프들은 가족 아닌가요? 왜 우리 와이프만 이래야 하죠?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민호야.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민호 어머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님들께 하는 겁니다. 큰형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민호 사진 2019년 아버님 칠순 잔치. 민호 이 사진 보세요. 큰형수님, 둘째 형수님은 손님들이랑 사진 찍고 계시고 민호 우리 와이프는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네요. 민호 사진 2020년 추석. 민호 이 사진도요. 형수님들은 TV 보고 계시고 수진이는 청소하고 있습니다. 민호 제가 20년간 사진 다 모아뒀습니다. 올릴까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민호 여행 가시려면 가세요. 근데 수진이 빼고요. 민호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큰 형수님, 작은 형수님이 청소하세요. 민호 20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이제 배울 때 됐죠. 큰형 야, 박민호. 너 이러면 가족 깨진다. 민호 이미 깨졌습니다. 20년 전에 민호 우리 와이프를 가정부로 쓰신 그때부터요. 민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민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호 3일 안에 답 주세요. 민호 1 여행 인원 변경 수진이만 가기. 민호 2 청소비 정산 3,276만 원. 민호 3 앞으로 청소 분담제. 민호 셋 중 하나 안 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시댁 행사 일체 불참하겠습니다. 민호 그리고 이 내용 친척 단톡방에도 공유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민호야. 민호 어머님 20년 동안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호 명절만 되면 우울증 약 먹었습니다. 민호 시댁 가기 전날이면 악몽 꿔서 잠 못 잤습니다. 민호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웃으면서 청소했어요. 민호 왜요? 가족이니까요. 민호 근데 가족이 이렇게 합니까?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큰형 집. 여보, 이거 어떡해? 큰형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뭘 어떡해? 걔네가 이상한 거지. 큰형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민호 말도 맞잖아. 우리 20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했어. 당연한 거 아냐? 우리는 애들 둘이나 키웠잖아. 그래도 큰형수는 찜찜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청소할게. 뭐? 갑자기 왜? 미안해. 20년 동안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 큰형은 당황했습니다. 둘째 형 집도 비슷했습니다. 여보, 민호 엑셀 파일 봤어? 봤지. 진짜 치사하게. 근데 맞는 말 아냐? 우리 진짜 한 번도 안 도왔잖아. 둘째 형수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나도 사실 매번 미안했어. 근데 큰언니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 거지.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 나 여행 안 갈래. 수진이 보내주자. 둘째 형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시어머니.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20년 동안 넌 얼마나 힘들었니?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어젯밤에 전화했어. 네가 명절 전날마다 악몽 꾸고 우울증 약 먹는다고. 나는 정말 몰랐어. 넌 항상 웃고 있었잖니.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큰애, 작은애한테만 신경 쓰고 너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여행 너 가거라. 큰애, 작은애는 안 데려갈게.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는 청소 돌아가면서 하자. 내가 큰애, 작은애한테 단단히 말할게.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해야 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가족방. 큰며느리 수진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작은며느리 나도 미안해, 수진아. 큰며느리 2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 작은며느리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수진. 큰며느리 여행은 네가 가. 우리는 안 갈게. 작은며느리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우리가 청소할게. 수진 언니들. 큰며느리 그리고 민호가 계산한 돈. 우리가 낼게. 작은며느리 3,276만 원을 셋이서 나눠서 한 명당 1,092만 원씩. 수진은 놀랐습니다. 수진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큰며느리 아니야. 줘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작은며느리 20년 동안 네가 해준 일에 대한 보상이야. 시어머니 수진아, 받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댁 가족방. 시어머니 내일 설날 청소 분담표 보낸다. 청소 분담표. 큰며느리. 마이너스 거실 청소. 마이너스 큰방 청소. 마이너스 화장실 1개. 작은며느리. 마이너스 주방 청소. 마이너스 작은방 청소. 마이너스 화장실 1개. 막내며느리 수진. 마이너스 베란다 정리 가벼운 것만. 시어머니. 마이너스 설거지 총괄. 마이너스 음식 준비. 큰형, 둘째형, 민호. 마이너스 무거운 짐 나르기. 마이너스 마당 청소. 수지는 분담표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공평한 분담표였습니다. 민호 여보, 내일은 편하게 있어. 베란다만 가볍게 정리하면 돼. 수진 고마워. 민호 당연한 거지.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2025년 1월 29일. 수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 있는 설날을 맞았습니다. 아침 9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너는 오늘 편하게 있어. 설거지도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아니야. 오늘은 큰애, 작은애가 다 할 거야. 정말로 큰형수와 둘째 형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수진아, 미안해. 오늘은 우리가 할게. 큰형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둘째 형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전 내내 형수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로 말입니다. 집안에는 익숙한 명절의 소음이 흐르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늘 배경음처럼 흘러가던 소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맞은 20번의 설과 추석, 그보다 더 많은 제사와 행사 속에서 수지는 언제나 앞치마를 가장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였고 며느리니까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명절. 수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낯설고 어색한 경험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는 큰형수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문지르다 말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작은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주방 쪽에서 물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둘째 형수가 고무장갑을 낀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생각보다 힘들죠?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큰 형수는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걸 혼자 다 했다는 거잖아, 수진이는. 잠깐의 침묵 뒤 낮게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진이한테 너무한 거였네. 그 말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또렷하게 수진의 귀에 닿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공기를 비워내듯이 20년 동안 수진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으로 설거지대 앞에서 제사상이 치워진 뒤에 부엌에서 아무도 오래 바라보지 않는 자리, 하지만 없으면 바로 티가 나는 자리.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다 말고 찡그리는 얼굴, 예상보다 무거운 노동의 놀란 표정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알게 된 듯한 표정들이 수진의 마음을 이상할 만큼 평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조용히 스쳤습니다. 아, 이제서야 보이는구나. 수지는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명절의 공기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날만큼은 수진의 자리도 숨 쉴 공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날의 공기가 유난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똑같은 시댁의 거실, 똑같은 설날 아침이었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덜 조여왔습니다. 늘 명절이 시작되면 함께 따라오던 답답함과 긴장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꼭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뒤의 공기처럼 한결 가벼웠습니다. 예전의 명절은 늘 속도가 빨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부엌으로 향했고 외투를 벗으며 동시에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물이 끓고 접시가 쌓이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에 맞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더 오래 버텨야 하는 날이었고 수진에게 명절의 공기란 늘 뜨겁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식탁 옆에 서 있지 않았고 부엌 문턱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켠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김이 희미하게 올라오는 잔을 바라보며 수진은 나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주방에서는 둘째 형수가 설거지를 하며 접시를 옮기고 있었고 큰 형수는 설날 음식을 담았던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어딘가 서툴렀고 작은 소음들이 연달아 났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가 너무 세게 잠겼다가 다시 조절되는 소리. 수지는 그 소리들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자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차 더 마실래?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 짧은 대답을 하고 나서야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명절에서 자신은 선택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걸. 늘 해야 할 일만 있었지 하고 싶은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마저도 조급함으로 들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수지는 창가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명절이라는 시간이 버텨야 할 하루가 아니라 지나가는 하루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분명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에게는 아주 오래 기다려온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는 순간 수진은 또 한 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늘 명절의 식탁은 수진에게 머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차리기 전 잠깐 앉았다가 누군가 접시를 더 달라 하면 바로 일어나야 하는 자리. 국이 식기 전에 떠다 나르고 반찬이 부족하면 다시 부엌으로 향해야 하는 언제든 비워야 할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앞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모두 놓여 있었고 누군가가 수진아, 이것 좀 더 떠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들 앉았지? 이제 먹자. 수진이는 일어나지 말고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큰 형수와 둘째 형수는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수진을 부르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자리를 잘못 차지한 사람처럼 마음 한켠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직접 주워 다시 사용했고, 반찬이 모자라 보이면 형제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늘 자신이 대신하던 역할들이 오늘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큰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음식 맛은 괜찮아? 그 질문은 평가가 아니라 진짜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형수를 바라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 짧은 대답에도 형수의 얼굴이 잠시 편안해졌습니다. 둘째 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밥 먹은 적이 있었나 싶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치우는 건 나랑 형수들이 할게. 수지는 그제야 완전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서 끝까지 앉아있는 경험. 그 단순한 변화가 수진에게는 20년을 건너온 시간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식사 자리는 수진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식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을 시간.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수진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 커피나 마실까?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깊게 건드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수진은 그때 알았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청소비보다, 해외여행보다 이 당연하지 않은 배려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걸 말입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다. 수지는 순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받아야 해. 그동안 네가 해온 일은 그냥 도와준 게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공짜로 써도 되는 노동이 아니었어.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20년을 노동이라고 불러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봉투를 받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무릎만 꼭 쥐었습니다. 큰형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 미안해. 네가 항상 먼저 움직여서 그냥 내 몫인 줄 알았어. 둘째 형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네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보다요, 이런 말이 듣고 싶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날 봉투는 결국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수지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숫자가 아니라 말로 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처음으로 내가 나를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 돈은 계산할 수 있지만 존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날 수진이 받은 가장 큰 보상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희생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민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소파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었는지 두 사람 모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어. 이상했다고? 응. 몸은 하나도 안 힘든데 마음이 너무 바빴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수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탓만은 아니야.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어머니도 형님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걸 당신한테 맡겼어. 내가 편하려고.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당신이 엑셀 파일 만들던 날 기억나? 응.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 아, 내 편이 있구나. 20년 만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왜 이제야 나섰냐고 묻고 싶을 때도 있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아. 뭐라고? 겁났어. 가족이 깨질까봐.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오늘 알았어. 뭔데? 당신 마음이 먼저 깨지고 있었다는 거.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과 울음의 경계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바보였어.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거든. 이제는 알아. 말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도 공평해지지 않는다는 거.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혼자 버티게 안 할게. 약속? 응. 약속.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서운함도 미뤄뒀던 말들도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화는 싸움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루 동안 충분히 무너지고 충분히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명절이 무섭지 않았어. 민호는 불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야. 어둠 속에서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20년 동안 참아온 침묵이 끝나고 부부가 같은 편으로 서 있음을 확인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수진의 삶도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은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부려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조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분담표가 먼저 올라왔고 누가 더 할까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희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명절 전날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날이면 늘 찾아오던 두통도 이유 없는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로서 가는 날이구나. 사람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두고 말했습니다. 시원한 복수극이네. 돈 받아낸 게 통쾌하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한 사람의 시간을 숫자로, 기록으로, 현실로 꺼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20년간의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젊은 날이 있었고, 참아낸 말들이 있었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선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일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바로 남편 민호였고, 그 순간부터 역습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진짜 역습이란 소리 지르거나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정확히 계산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어느 날 수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참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이제는 분명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처음부터 말했을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의 기록입니다. 20년간 시댁 청소만 했던 며느리의 역습은 결국 한 여자가 자기 인생의 자리를 되찾은 이야기였고 그 조용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